레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시설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심각합니다. 선발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도 도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상당수 지역에 노인 복지관이 없지만 개선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신청한 도내 사건은 여전히 적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 내 감염 등으로 강릉에서 8명이 발생했고 원주 6명, 속초 5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삼척, 태백, 양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5,86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최근 강릉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이 이어지면서 강릉시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며 출입국과 연계하지 않아 불법 체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여권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반드시 접종 예약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선군이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2,500여 명이고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정선 아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타는 레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포구에 정박해두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트레일러로 항포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해상에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일러에 실은 레저보트를 해상에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에는 육상에 보관하는 작은 레저보트는 탈 때에만 전용 슬로프를 이용해 바다로 진입합니다. 오늘 여기가 복잡하고 그 질서가 없어요. 미리 오늘 계류해놨다가 내일 가요. 하지만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가 모이는 항구의 부두는 주차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일반 차량과 수상 레저기구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이렇게 양방향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운항하지 않는 레저 고무보트들은 천막에 씌워져 인도와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보관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보관 장소가 있지만 지자체의 어항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관광 복합어항을 추진했던 동해시 대진항은 계류장과 슬로프 시설만 설치해놓고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장은 수상 레저기구 트레일러가 점령했고 등록된 마리나 시설이 아니다 보니 어선들과 요트, 레저보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전천 쪽으로는 지금도 금지하고 돼 있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타지분들도 다 일리 와서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막 그래. 해상에서도 레저 선박과 어선들이 안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레저보트 낚시객이 늘면서 어업인과 조업구역이 겹쳐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동 중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그배들이 뭐 낚시질하고 이러니까 그 우리들이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나도 뭐 그런 사고가 한번 당했는데 요 앞에서 지금 저 배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다양해진 해양 레저 기구의 특성에 맞는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0해리, 18km 이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고 해안에서의 안전 거리와 소음 등의 규정도 없습니다. 나홀로 낚시를 하다가 실종되기도 하고 가까운 해변에서 소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저 활동자와 지역민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저희 해경에서 현장 출동 시에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관계 확보가 다소 어려운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등록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4만 대. 수상 레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과 해양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군보건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접종 대상자는 임산부와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어린이로 보건소뿐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합니다. 보건당국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과 영유아, 임신부 등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은 19.2%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감축률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에 비해서는 36%포인트 낮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20%에 못 미친 광역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했습니다.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릉시로 13.5%였으며 춘천시가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선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30%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뽑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탈한 이들을 잡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선발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종적을 감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무려 98명. 모두 양구와 홍천 농가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0명 가운데 우즈벡 출신이 3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단 이탈자가 30%를 넘은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 근로했던 분들이 다수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농업 근로가 목적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검거한 무단 이탈자는 5명 뿐입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을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다 빼고 그 텔레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추적하는데 조금 한계가 좀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절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유심을 꼭 지급을 하고. 강원도는 대책을 내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주거시설이나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다 보니 무단 이탈의 원인이 시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일당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귀국 보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배상을 물리든지 이런 조치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지자체가 선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강원도 안에서도 상당수 군 지역은 아예 노인복지관이 없는데요. 매년 수억 원의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에서도 도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댄스 강사의 흥겨운 지휘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움직임도 경쾌해집니다. 또 다른 교실의 어르신들은 필목을 이용해 색색깔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처럼 매일 시간마다 빽빽하게 들어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여가와 교육 등 인생 이모작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신세대 노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더 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이처럼 노인복지관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광역시도의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8곳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주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어 복지와 관련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보다 훨씬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 정작 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지 기능 같은 것들이 없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 법에 명시된 면적도 맞추기 어렵고 규모는 갖췄더라도 상주 인력으로 최소한 7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운영비를 매년 감당해야 합니다. 영월처럼 LH의 노인복지 여가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어차피 다시 지자체 몫입니다. 군비로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일단 원지역은 이용은 어렵죠. 사실 한 몇 개면 몇 개 이 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농촌이 오히려 노인복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 노인복지관 기준을 완화하거나 인구 5만 이하 군단위 자치단체에는 예외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짓고 운영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의문사 등에 대해 8번째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616건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노태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의문사 사건 등 8차 조사 개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616건의 이번 조사 개시 사건들 가운데 603건이 6.25 전쟁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8차 조사 개시 사건에는 영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한 건 포함됐습니다. 강릉 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전석호 씨의 아버지는 1950년 10월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왔다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한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현재의 간성읍 흘리 인근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씨는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의 그 한을 좀 풀어줬으면. 진화위는 또 1950년 7, 8월경 원주에서 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뒤 실종된 장모 씨의 아들이 신청한 사건과 1951년 초 영월에서 우익들에 의해 할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빨갱이로 몰려 살해당한 임모 씨가 신청한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역 여러분들께서는 용기 내서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589건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에선 0.3%에 불과한 30건이 접수됐을 뿐입니다. 억울하고 조사가 필요한 각종 사건들의 신청 접수는 내년 12월 9일까지 서울의 진실화해위원회나 강원도, 도내 각 시군 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수학영어 학습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회복 관련 특별교부금 45억 원을 활용해 예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한 연계형 학습 프로그램, 맞춤형 특별보충, 기숙사 학습 지원과 학습 멘토링 등을 운영합니다. 참가 학생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특별보충 3,500여 명,
학습 멘토링 1,700여 명이 신청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더 많은 학생 지원을 위해 14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사업의 내년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3.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5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난 10일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6곳을 포함해 전국 18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영진항과 동해 대진항, 삼척 대진항, 양양 물치항 등 6곳이 공모했으며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경쟁률 3.9대 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수많은 고찰이 있는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군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수많은 승려와 수행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고성 건봉사에서 북한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유점사를 잇는 순례길을 복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민통선 안에 있는 폐사지 조제암을 복원해 고성 건봉사에서 조제암까지 순례길을 연결하고 이후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 금강산에 자리한 신계사, 유점사까지 순례길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컬링 국가대표 강릉시청 소속 팀킴이 2021-22 시즌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7전 전승으로 우승을 석권했습니다. 팀킴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컬링 시리즈 대회에서 7경기 모두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역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샤우드파크 여자 컬링 클래식에 출전해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팀킴은 12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격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최대 향토축제인 제39회 고성군민의 날과 수성문화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첫날 수성제례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자랑스러운 고성인상 시상식, 군민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둘째 날에는 동아리 경연대회, 읍면별 체육경기, 대항전 등이 열립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2단계 상황으로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분야별로 방역 책임자 등을 지정해 현장 방역 관리를 철저히 지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삼척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수요자 중심의 테마형 특화 콘텐츠 만들기, 특색 있는 체류 공간 만들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하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릉시는 강릉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관동대 일자리 센터와 협업해 이달 14일부터 12월까지 매월 2차례 일자리 지원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주문진 읍사무소, 교일동 주민센터, 초당동 주민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을 찾아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청 일자리 지원센터 방문이 어렵고 구직자가 많은 지역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종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동 상담실을 개설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문화생활 전용 선불카드를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